반갑습니다. 오늘은 가장 따기 쉬운 기술사 뭘까?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자, 가장 따기 쉽다. 가장 따기 쉽다.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? 저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문제적인 관점과 점수 두 개의 관점으로 기술사 가장 따기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출제 문제가 쉬워야 되겠죠. 문제가 쉽다라는 거는 보통 그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산 문제가 적다라든지 어려운 과목이 적다. 예를 들면 구조역학이라든지 전자기하학이라든지 동력학 같은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그 어려운 과목이 적다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출제 빈도가 적다라든지 그러니까 관연도 출제 비중이 크죠.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자주 익숙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다라고 느껴지고 접근이 쉬운 것 같습니다.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공부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깊이가 얕으면 문제가 쉬운 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문제 자체로 본다면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점수입니다. 문제가 쉬워도 점수를 잘 안 주면 기술사 종목 중에 잘 안 주면 따기 어렵죠. 반대로 문제가 어려워도 점수를 잘 주는 분야 같으면 또 쉽게 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점수가 합격에 빨리 딸 수 있냐 못 따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. 그게 곧 합격률이고요. 그리고 또 전회차 합격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요구로 인해서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좀 점수를 좀 잘 주거나 또는 점수를 잘 안 주거나 하는 것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옛날에 소방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80회차에서 좀 많이 뽑았습니다. 건축구조기술사도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뽑았죠.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발송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전회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0명이었죠. 이렇게 좀 출제 문제보다는 이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합격자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본격적으로 취득한 그런 경험으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따기 쉬운 기술사 목록들이 제가 순서로 해줬는데요. 이 관점은 그 제가 문제 관점과 점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들을 다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제일 따기 쉬운 기술사는 첫 번째가 토목기술 시공기술사입니다. 이 토목시공기술사는 난이도라든지 또 점수 그 합격자 비율이 거의 크게 매 회차마다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. 요번 134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응시자가 963명인데 합격자가 113명이 나왔습니다. 접수자는 더 많겠죠. 좀 점수를 그래도 좀 잘 주는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번째는 건축시공기술사입니다. 이 건축시공기술사는 난이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수도 대부분 좀 잘 주는 것 같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906명이 실제로 응시를 했는데 23명이 붙었습니다. 이거는 건축시공기술사에서는 좀 합격자가 굉장히 적은 회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뭐 80명, 70명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게 합격자가 나왔습니다. 환경영향평가사는 별개 제가 공부를 해서 이 기술사랑 똑같이
문제 필기와 면접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거의 흡사한데 이걸 굳이 제가 사이에 낀다면 요 정도 세 번째 어, 정도에 제가 넣었습니다. 이것은 요즘 한 1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합격자가 분포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쉬운 거는 건설안전기술사입니다. 그리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이 두 개는 좀 등급 순서를 좀 나누기가 좀 비슷하고 애매한 것이 있어서 같은 그 라인으로 제가 배정을 했는데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응시자가 1000명인데 합격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15명 나왔습니다. 진짜 많이 적게 뽑았죠. 보통 이게 그때 이제 중대재해법이 나오고 사회적 요구가 났을 때 좀 많이 뽑았습니다. 그런 이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또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 적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 134회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응시했습니다. 접수는 더 많습니다. 훨씬 많습니다. 근데 응시자 1000명 중에 15명이다. 정말 어려운 회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지금 그 응시자가 188명 중에 5명이 합격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술사인데 정보통신기술사는 시험 기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아니죠. 다른 곳으로 이관됐는데 정보통신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최근에 한 게 245명이 응시해서 최종 합격하신 분은 14명 정도로 해서 정보통신기술사는 그 합격 난이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이 토목구조기술사입니다. 토목구조기술사는 계산 문제가 많죠. 그리고 또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그 토목공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다, 좀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요거 토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43명 중에 5명이 합격했고요. 토지 및 기초 기술사도 403명이 응시해서 13명이 합격했습니다. 이 지금 토목 분야에서는 토목 구조 기술사하고 토지 및 기초 기술사가 설계, 감리 어떤 그 영역 분야들이 보다 전문화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. 실제로 프로그램 돌리고 해석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전문가 요구 수준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제가 볼 때 저 이 전체 10개인데 10개 중에 가장 그 어렵게 느껴졌던 그 기술사였습니다. 그거는 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588명이 응시해가지고 15명이 붙었죠. 588명이 5명. 이것도 사실은 진짜 거의 뭐 응시자가 900명일 때도 있는데 그때도 한 5명, 3명 굉장히 합격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소방기술사는 더 낮습니다. 소방기술사는 이번에 응시자가 1007명이었는데 합격자가 7명입니다.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수에서 굉장히 차별화, 그 다음에 특성화가 요구하는 답안지를 요구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하고 소방기술사는 답안지 작성할 때 보다 면밀히 특성화, 차별화에 유념하셔서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볼 때, 제 기준입니다. 제가 볼 때 요 이상급은 제가 1년 안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전 그 영상에 제 합격 취득 날짜 있습니까? 그 공부 날짜, 공부 시간이 얼마 됐냐? 나는 사실 그거는 개인이 주장하면 뭐 내가
뭐 4년 걸렸어도 난 실제로 공부한 거는 뭐 6개월 했다라고 하면 뭐 어쩔 뭐 그렇게 우기면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나 저는 제 합격 날짜를 딱딱딱딱 적어놨지 않습니까?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요 사이에 공부를 했겠구나, 요 사이에 공부를 했겠구나 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는데, 그 기간을 본다면 다 지금 전체적으로 1년 안에 합격을 한 그 분야입니다. 대충 한 거 아닙니다.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한 2년 정도 그 텀이 있었죠. 그 기간상으로 공부 기간은 별개의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난이도와 공부 깊이가 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더 깊은 거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소방기술사라고 할 수 있죠. 실제로 그 응시자로,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쪽으로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5대 기술사 중에 소방기술사, 건축전기설비기술사, 구조기술사가 포함이 되죠. 그만큼 사회적인 그 요구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. 내가 지금 첫 번째 기술사가 내가 도전하고자 할 경우에 첫 번째를 어떤 기술사를 할 거냐, 여러분이 그게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합격률이 낮은, 합격률이 아니 높은 이런 그 위쪽에 있는 잘 보셔가지고 자기 그 취득하고자 하는 그 종목 가운데 합격률이 제일 높은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하시면 보다 빨리 따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선택할 때 나는 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내가 쓸 수 있는, 또 내 현장 실무에서 더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필요한 게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따는데 시간을 더 투여하는 게 맞지, 굳이 필요 없고 내가 쓰지 않는 건데 내가 자존감 때문에 딴다? 이것은 또 제가 볼 때는 추천하고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선택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,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술사 중요한 것은 지금 기술사 내가 몇 개 갖고 있냐,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래 가능성, 이걸 꼭 보셔라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기술사를 따면 성공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했는데, 그냥 가능성이 증가하는 겁니다. 근데 그 가능성,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. 그 생각하는 가능성이. 예를 들면 기술사 딴 다음에 내가 설계나 감리나 점검이나 진단 회사를 내가 설립하겠다라는 그 가능성, 그 다음에 내가 교육 사업을 하겠다, 또는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 자기가 이 기술사를 따고 나서 어떤 걸 활용할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그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기술사가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개가 됐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제가 그 첫 기술사가 소방기술사였는데 직장을 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제가 있는 상태에서 소방기술사를 취득했는데, 취득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좋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한 그런 만족, 그 다음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갔는데 그게 몇 개월 안 갑니다. 현타가 옵니다.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, 내가 이거 달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가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우울증 비슷한 것이 옵니다.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그만큼 큰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기능사나 기사 이렇게 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서 어떤 가치가 주어진 자격증에 대해서 가능성이
적다면 적은 만큼, 가능성이 크면 큰 만큼 어떤 그거를 내가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후회가 진짜 큽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숙사를 지금 취득하시고자 하는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, 기숙사를 지금 잘 선택하시고, 그 선택의 기준은 제가 볼 과거 그리고 현재보다는 내가 내 지금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미래 가능성을 꼭 보셔라. 미래 가능성을 보셔서 내가 기숙사를 선택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기숙사 선택 잘 하시고 꼭 취득하셔서 좀 우리나라의 발전에 꼭 이바지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손을 뻗어 도움을 주는 리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